민족사회 형성과 대외관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죠. 두 번째는 이제 고려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대외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건 이제 이 거란과 여진과의 이제 관계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제일 먼저 고려 이제 시작할 때 고려의 어떤 개괄이라고 해가지고요. 고려를 다섯 개의 시기로 이제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어떤 이제 특징에 대해서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이제 보고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틀을 이제 잘 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틀을 알아야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자, 먼저 지금 이제 고려 이제 전기죠. 앞시기란 말이야. 10세기, 뭐 11세기 요 시기예요. 자, 보면은 요 10세기, 11세기 요때 이제 동아시아, 우리 동아시아의 어떤 이제 국제 정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선생님 여기다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고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중국이 5대 10국, 뭐 5대 10국, 5개의 왕조, 10개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당나라 멸망하고 나서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등 여러 개의 나라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이제 혼란기죠. 이런 혼란기를 통일한 게 이제 중국의 송나라다라는 거야. 중국 송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한 상태예요. 중국도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도요, 이제 고려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위쪽 만주 일대 어디 이제 유목민족들이 있겠죠. 이때 이제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유목민족이 거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여기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게 여진이라는 이제 민족이에요. 자, 참고로 이 거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켰던 민족이 누구야? 거란이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 발해에 있던 땅에서 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거란이 이 지역을 차지했다, 만주 일대를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송이 통일을 하고요. 거란이 강성했다라는 거는 강하게 이제 성장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옆에 요라고 하는 거는 이 거란이 나중에 이제 힘을 더 얻어가지고 나라까지 만들어요. 그 나라를 요렇게 이제 부르고요. 여진도 나중에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 나라를 이제 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우리 고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친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송나라와 친교 관계, 친선 관계를 맺고요. 거란은 견제한다라는 겁니다. 기본 이제 입장은요. 자, 그런데 이 거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유목민족이다라는 거죠. 유목민족의 특징은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유목민족들은 이제 목축을 이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양이라든지 이제 뭐 말이라든지 기르면서 초원을 이제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정착해서 이제 생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민족이야. 농사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산다라는 거야. 농경민족은 정착을 하고요. 유목민족은 이제 이동 생활을 한다라는 거야. 떠돌아다닌다라는 거야. 근데 이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식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해요? 농경민족을 쳐들어가 가지고요. 농경민족을 약탈해 가지고요. 이제 먹기도 하고 식량을 확보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란이 지금 이제 힘이 세진 상태잖아요. 강성한 상태야.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농경민족들을 약탈을 하고 싶어요. 근데 송과 고려, 지금 여기 근처에 지금 두 개의 나라가 있잖아. 농경민족. 거란 입장에서는 어디를 더 가고 싶을까? 일단 가고 싶은 곳. 송나라, 고려 중에서. 당연히 송나라를 더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고려는 이제 동네 구멍가게예요. 송나라는 엄청 큰 대형마트야. 그러니까 먹을 게 어디가 더 많아? 대형마트가 많잖아요. 중국, 송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약탈할 때 여러 가지 물건이 더 많은 곳을 중국을 이제 양탈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란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송나라 공격하면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만주 지역에 텅 비어버린 거잖아. 이 만주 지역이. 그래서 이때 고려가 이 지역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일단 거란은
송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후방을 먼저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려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거란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 1차 침입해 1차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1차로 쳐들어올 때 그 거란을 이끌었던 장수가 누구냐면요. 소손영이라는 장군이야. 소손영.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이제 우리 고려 이제 이제 수도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 거란이 지금 이제 국경 앞까지 왔다. 우리 어떡하냐. 그때 이제 서희가 내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희라는 관리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 소손영과談판을 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외교談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막 이제 거란이 막 요구하는 거야. 왜 너희들 그 신라 땅 차지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이제 우리 서희는 니들 지금 거란이 있는 곳 오히려 이제 우리 땅이다. 우리 고구려를 계승했다. 옛날에 여기 만주지역 고구려 땅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 땅에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이제 그 외교談판을 벌여요. 자, 그 중에서 이 거란이 또 이제 요구했던 게 뭐냐면 고려는 지금 송과 교류하는데 우리 거란과도 교류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서희가 이제 핑계로 이야기했던 게 아니 너희들한테 이제 가고 싶어도 우리가 국경선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희들한테 교류하러 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손영이 그러면 여기 압록강 바로 아래쪽에 요 땅을 주마. 요 땅을 주마. 요 땅을 줄게. 그러면 요 땅을 통해서 이제 교류하러 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여기 강동 육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6개의 주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강동 지방, 요 강동 육주 위치를 여러분들 잘 확인하세요. 위치도 요 강동 육주 지역을 이제 획득해요. 외교로서 말로써 이 땅을 차지한 거야. 이 서희가.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런데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아니, 고려에서 이제 강동주 주면 사신 보내가지고 거란이랑 교류한댔잖아. 1년 지나 2년 지나 안 와요. 그러니까 거란이 어떻게 돼? 이제 가진 이제 핑계 대가지고 고려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이 거란에 의해서 우리 고려의 수도였던 거경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고려의 장군이었던 양규가 막 이제 활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차는 결국에는 우리가 패배한 거야. 우리 수도까지 빼앗겼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는 그렇게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올게요. 자, 이제 거란이 이제 화가 난 거야. 송과 이제 외교관계 끊겠다고 했는데 2차 끝날 때, 돌아갈 때. 근데 여전히 송과 교류하죠. 또 우리 거란이랑 교류 잘 안 하려고 하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강동육주 이렇게 하려면 다시 내놔라라고 하면서 다시 또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장군이 그 거란이 이끌었던 장군이 이제 소배압이라는 장군인데, 자, 결국에는 쳐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이제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요. 이 귀주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귀주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고려의 국경이었던 여기 청천강 있죠? 이 강동육주 중에 하나가 귀주예요. 청천강 부근에. 자, 이 귀주 대첩에서 이제 큰 승리를 이제 거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귀주 대첩, 여러분들 강감찬의 귀주 대첩 잘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차례 거란의 침입을 우리가 고려가 이제 막아내고 나서 전쟁 이후에 이제 이렇게 외부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장성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천리장성이에요. 이렇게 이제 천리장성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우리 이 천리장성이라는 게 이전에도 있었죠. 고구려 시대에. 자, 고구려도 천리장성을 만들고요. 고려도 지금 천리장성을 만들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비사성에서부터 부여성까지 고구려가 만든 거. 그러니까 고구려가 만든 천리장성 여기 만주 일대에 있는 거죠. 고려가 만든 거는 요 한반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인데, 자, 여기 동북구성 축조에서 여진족 있죠? 이 여진이라는 민족은요, 여기 연해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이제 유목민족인데요. 처음에는 우리 고려를요, 부모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세기쯤에 이 여진족 중에서 이 완颜부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여진족을 통일하면서 이제 우리 고려와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제 들어와서 막 약탈하고 도망가고 막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진족이 처음에는 부모의 나라다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고려를. 자, 이렇게 되니까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제 윤관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이제 토벌하러 갔어요. 공격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전투에서 져버렸어, 윤관이. 그래서 이제 지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진족한테 패배했냐 생각해 보니까 여진족은 이제 그 말을 타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니까 말 잘 타죠. 그러니까 말 타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병이 있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고려도 기병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윤관이 만든 게 이 별무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병. 자, 그래서 윤관이 이렇게 별무반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격해요, 여진족. 그래서 여진족을 이제 격퇴하고요. 자,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해요. 그 지역에다가 9개의 성을 쌓았대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동북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 강동 육지랬죠. 동북구성의 위치는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안쪽이니 뭐 천리장성 안쪽이니 뭐 바깥쪽이니 뭐 논란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몰라. 일단은 대충 아무튼 동북지방이니까 뭐 아무튼 요 일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튼간에 이 동북구성을 차지하고 나서 거기다가 뭐 이제 비석도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 여진족들이 계속 이 동북구성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도 하고요. 우리 고려 입장에서도 여기 동북지역, 이 동북구성 지역을 차지했지만은 여기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 1년 있다가 여진족에게 돌려줍니다. 반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진족은 점점 성장해요. 그러면서 자, 이제 여진족이 이제 다시 성장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중국 송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앞에는 이제 바로 이 거란이 지금 여기 만주일대 차지하면서 자기를 이제 그 공격하려고 하는 거잖아. 거란이 일단 우리나라 고려에 쳐들어온 것 자체가 어떻게 돼? 송나라를 치기 전에 쳐들어온 거잖아. 원래 목적은 송나라를 치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송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이 거란족이 지금 당장 급한 거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이 여진족과 힘을 합쳐가지고요, 이 거란족을 멸망시켰어요. 송과 이 여진이. 근데 이제 본 거야, 여진족이 송과 이제 힘을 합쳐서 거란을 멸망시키다 보니까 이 송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힘이 없는 거야. 국방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세우면서 점점 만주 일대 차지하고요. 아예 이제 중국 땅으로 이제 중국을 공격한 거야. 송나라를 공격해요, 금나라가. 그러면 송나라가 수도를 잃고요. 이 황허 일대에서 카이펑이라는 곳인데 잃고 나서 다시 이제 양쯔강 쪽으로 내려와요. 이 송나라가 여기 양쯔강 쪽으로 강남 지방으로 내려오고요. 그러면 여기 화북 지방은 누가 차지했냐? 황하 일대. 여기는 이제 금나라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위쪽은 금나라가, 여기는 이제 송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수도를 옮겨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서 남송이라고도 불러요. 남송시대. 이렇게.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금이 어떻게 돼? 중국 그 화북 지방을 차지했어요. 엄청 이제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진족이요, 우리 고려에다가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라고 요구를 해와요. 강요해요. 이제 옛날에 우리 여진이 아니다. 우리 중국 땅까지 차지한 엄청 성장했다. 중국 땅을 차지할 정도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고려 조정은요, 이제 금나라의 금의 요구에 이제 굴복한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여기 여진족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여진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그 지배층은 문벌귀족이었죠. 그러니까 문벌귀족 입장에서는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고려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려 전기의 대외교류. 지금 보면 이제 송나라,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로요,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요, 이 교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송나라는 고려를 통해서 이민족,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거란이나 여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목민족들을요. 참고로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통치를요, 문치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 성리학을 그러니까 유학을 이제 공부하는 어떤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관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문관을 우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국방력이 좀 약화가 되는 거야, 송나라는요. 그래서 송나라가 국방력이 좀 약하니까 우리 고려를 통해서 이민족을 좀 견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란과 여진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이제 그 선진국이었단 말이야. 중국과 교류하면은 좋지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교류를 안 해주는 거잖아, 중국은 유목민족한테. 그래서 이 유목민족들은요, 우리 대신에 우리 고려와 교류를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은이나 모피 등을 우리 고려해 주고요. 농기구나 곡식 이런 걸 이제 가져가게 되고요. 또 이제 고려시대 보면은 우리 고려가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류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서아시아 부근이고요. 자, 이 아라비아 그 상인들이 이제 우리 고려에 와가지고요. 다시 이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중국 옆에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우리 서방 세계에다가 이제 소개를 해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영어로 코리아라고 하죠. 코리아. 그 고려의 이 코리아라는 건 이제 고려라는 거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명칭이 그렇게 이제 보고요. 참고로 중국은 뭐라고 그래요? 차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차이나에서 A 빼면 뭐야? 진나라. 중국 그 진시 황제 처음으로 황제 나왔던 진나라 때 그게 이제 알려져서 이제 차이나 차이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병란도라고 있어요. 우리 이 예성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려의 수도 개경, 개성. 그 개성의 앞에 있는 게 이제 예성강이라는 강이에요. 자, 이 예성강 앞에 병란도라고 있고요. 이 병란도가 이제 당시에 국제무역항으로서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랑 통일신라 시대 막 이럴 때 보면 어때요? 뭐 한강유역의 당항성, 뭐 한번 볼까요? 뭐 한강유역의 뭐 당항성이라든지 또 수도 경주 옆에 울산항 또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가 만들었던 뭐 청해진 뭐 이런 게 이제 유명한 항구죠. 특히나 당항성이나 울산항 같은 경우에도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고려 시대에 와서 경란도가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역 항구로서. 참고로 보면은 그래서 울산항이나 병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도 근처다라는 거죠. 경주 근처, 개성 근처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러니까 병란도 나오면 고려 시대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대외 교류에서는요, 특히나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도 우리 고려에 왔다.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 고려와 교류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온 게 아니겠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중국과 이제 교류하러 왔다가 중국 옆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대. 갔다 와보자. 이렇게 이제 온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중국어를 가려고 하다가 고려에 잘못 찾아온 그런 상인들도 있고 그래요. 여튼간에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류하고 이 코리아는 명칭이 전래됐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이제 수업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